앞두고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하루에 다뤘어요. 상임위에서 결산도 하루에 다루더라고요. 저는 국회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이걸 어떻게 다루지? 그리고 실제로 다뤄보면 아무것도 안 다뤄요.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5분께서 설명을 참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앉아서 들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볼 수 있을까? 또 하루에 할 텐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예산 심의 자체를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결국 하루에 했어요. 정말 국회가 이래도 되는 건지. 그리고 왜 결산을 16년 결산을 이제 와서야 다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영철 교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북 의성에서 농사짓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내려갔어요. 그때 의성의 고령화율은 지금 계산해보면 12.5 정도예요. 그때는 고령화율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조사도 안 했어요. 근데 자료를 뒤져서 계산을 해보면 12.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25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 경북 의성의 고령화율은 작년에 정확하게 37.5예요. 1년에 평균적으로 1이 늘었고 지금은 매해 1 이상이 늘어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근데 37.5가 되면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복지 예산 늘린다고 복지가 나아지나요? 안 나아집니다. 소비 자체가 실종되고 없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동안 의성이 고령화되어 나가는 과정, 지역 경제가 무너져가는 과정, 어떻게 지역이 붕괴되는가라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저는 국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서울에 국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 그 미래 사회를 보고 지금 국회로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회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화율은 16년도에 13.5예요. 제가 의성에 25년 전 내려갈 때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저출산을 지금 지속하고 있죠. 아마 20년 뒤에 어쩌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의성, 농촌사회하고 비슷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사회에 인간의 생산, 그리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모든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실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과 재정의 방향을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관점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원님의 지적도 계셨고 그런 의구는 사실은 뭐 학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9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혼 격차가 아주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 격차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분위하고 1분위하고 남자의 그 결혼 비율이 10배를 넘는 그런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93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남녀 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29세, 30세에는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임금 격차가 그렇게 확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위 그래프를 보시면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남녀가 임금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학생들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때 대학 다닐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대, 의대, 그리고 경제학과, 경영학과 남학생 옛날에 다 남학생들이었지만 지금 반반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인적 자본의 격차가 사실상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세에 임금 격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OECD 국가 1등의 남녀 간 격차가 발생하느냐? 그거는 바로 경력 단절 현상 이후에 급속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높고 여성의 인적 자본 축적률이 굉장히 높은데 경력 단절 이후에 여성의 인적 자본이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노동 생산성이 낮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해야지.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복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사회 투자다. 이건 투자다. 미래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미래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그래프의 상황을 방치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을 회복할 방법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의 책임은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그 복지 지출 증가에 의해서 그 지출 증가, 이게 미래 세대한테 떠넘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혜택을 보냐? 미래 세대가 혜택을 보는 거죠. 미래 세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2050년대에 고령화돼서 지금 전국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이 전국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 세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현재 그 미래 세대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죠. 이거는 우리 세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미래 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본 고령화 사회에는요, 고령화된다고 해서 생산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 수단이 집중되고 기계화는 진전되기 때문에 생산은 진전되는 면까지 있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절대 생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고령화 사회의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빈익빈 부익부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고령화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율 문제를 가시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정책과 예산 재정을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 네, 김인건 의원님. 교수님, 그게 다 하실 말씀 더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